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NBA컵 오늘 이제 최종전인데요. 경우의 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위쪽에 있는 건 오늘 최종전을 바탕으로 현재 순위들과 함께 각 조별로 진출 상황이나 오늘 경기가 얼마나 좀 중요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컵 대회 마지막 최종전보다도 결국에 그냥 오늘 한 경기 대해서 이 경기를 맞추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비지가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여기 밑에다 좀 정리를 해놨고요.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BA 컵 대회에서 이게 승패가 동률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맞대결을 우선시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득실차를 따지는데, 이 득실차는 각 조별로 보면 이제 1등 팀들이 다 진출을 하는 거고 2등 팀들이 있거든요. 2등 팀들이 예를 들어서 뭐 3승 1패 동률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득실을 따집니다. 여기 보면 DIFF 이게 득실인데, 현재 와일드카드 순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득실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A조에서는 토론토가 진출이 확정인데요. 근데 오늘 클리블랜드는 동기부여가 없는 애틀이랑 붙고, 만약에 클리블이 지면은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2승 2패니까 2패하면은 거의 탈락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현재는 득실은 플러스 33으로 가장 높습니다. 클리블은 당연히 애틀랜타를 좀 크게 이겨야 될 당위성이 있는 매치예요. 비조에서는 올랜도랑 디트로이트 중에 올랜도가 3승 0패거든요. 근데 일단 디트로이트가 오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홈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일단 뭐 조 1위를 지키기 싸움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디트로이트가 이겨버리면은 3승 1패가 되는데, 맞대결에서 우위로 무조건 이기는 팀이 1등 진출인 거예요. 근데 올랜도는 만약에 오늘 3승 1패가 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득실이 플러스 61이어서 지더라도 끝까지 좀 적은 점 차로 져야 된다. 가비지가 없는 매치라는 거죠.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지는 게임이라면은, 가비지로 흐르는 게임이라면은 굳이 이 경기에 엄청 막 끝까지 목숨 걸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C조에서는 지금 마이애미가 3승 1패로 확정이 됐는데, 밑에서 이제 뉴욕니스나 미러키가 오늘 붙잖아요. 이기는 쪽은 무조건 3승 1패가 됩니다. 만약에 뉴욕은 오늘 미러키를 잡으면은 마이애미한테까지 이긴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상대전자 우세여서 뉴욕니스가 1등으로 갑니다. 근데 반대로 미러키는 오늘 뉴욕을 잡으면 3승 1패인데 마이애미한테 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러키는 2등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 미러키가 이 득실 편차가 플러스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막 올랜도 같은 애들이 예를 들어 2위로 내려온다. 그 플러스 61이었는데 미러키는 오늘 뉴욕을 잡더라도 정말 대량 득점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2위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가 있거든요. 뉴욕은 미러키를 팼을 때 가비지가 있는 매치고, 미러키는 뉴욕을 상대로 끝까지 덮해야 되는 매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에서는 오클라호마랑 피닉스가 둘 다 3승 0패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이기는 쪽이 올라가는 거고, 오클라호마가 플러스 71, 피닉스가 플러스 35인데, 피닉스는 오늘 만약에 오클라한테 뭐 대패를 한다, 그러면 2위들 간의 경쟁 가운데서도 이런 득실차가 조금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랑 피닉스는 승자가 독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클은 2등으로 3승 1패로 2등을 가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득실이다, 이런 거고. 자, B조에서는 레이커스가 이미 확정인데, 멤피스랑 클리퍼스 둘 다 어느 한쪽이 이기면 3승 1패잖아요? 근데 현재 득실이 둘 다 멤피는 플러스 9, 클파는 마이너스 15여가지고 얘네들은 사실 어느 한쪽이 엄청 그냥 뭐 30점 차를 때려받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둘 다 사실 2위 진출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셈이에요. 그룹 C, 여기는 이제 덴버랑 샌안토니오가 지금 2승 1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팀이 진출을 합니다. NBA 여러 경기들 중에 컵대 매치가 5개 있거든요. 그 경기들의 동기부를 살피면 레이커스랑 댈러스는 가비지가 있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컵대회 동기부는 없어가지고 끝까지 할 필요가 없는 매치예요. 올랜도 대 디트로이트는 가비지가 없다고 했었죠. 올랜도는 만약에 지더라도 현재 득실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적은 점수차로 줘야지 2위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뭐 디트로이트는 올랜도한테 뭐 예를 들어 홈에서도 크게 진다, 그러면 굳이 끝까지 막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럼 탈락이 유력하기 때문에. 뉴욕 대 미러키는, 뉴욕 닉스는 오늘 이기면은 1등 진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비지 게임이 있는 건데, 미러키는 만약에 뉴욕을 잡는다고 치더라도 현재 득실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마이애미 때문에 어차피 2등이거든요. 그래서 2등 간의 이런 득실을 따질 때 미러키는 끝까지 뉴욕을 덮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클라호마 대 피닉스 경기는요, 오클이 지금 압도적인 이런 득실차가 있기 때문에 뭐 이기면은 당연히 진출이고, 피닉스는 지면 그냥 뭐 탈락이니까 가비지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피닉스가 오클 상대로 이긴다, 그러면 오클라호마는 최대한 적은 점차로 져야 되기는 해요. 현재 플러스 71이라고 해도 밑에 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막 20점 차 나고 이래버리면 안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가능성은 좀 적은 얘기고, 그리고 덴버 대 샌안토니오는 무조건 뭐 이기는 쪽만 진출인데, 어쨌든 뭐 지는 쪽은 2승 2패가 되는 거라 사실 뭐 가비지가 그냥 있는 매치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기면은 조1위 진출 자격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밑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컵대회 최종전이라는 특수성이 오늘 경기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한 경기 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샬롯 대 시카고 경기인데요. 요즘에 샬롯 되게 못하죠. 일단은 맞대결상으로 시카고가 엄청난 우위가 있다. 맞대결상 9승 1패로 시카고가 최근에도 많이 이겼다는 얘기들이 됩니다. 작년에 샬롯이 한번 시카고 원정 가가지고 이긴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에 샬롯은 라멜로가 그냥 정상적으로 뛰고 있기도 한데 그냥 공격 카테고리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원래부터 수비는 안 되는 팀이고 요즘에 특히 공격이 많이 말아먹었다는 거. 특히나 지금 여기엔 제가 5경기만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이제 한 7연패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은 15경기 동안 뭐 2승 13패 12경기 동안 뭐 1승 11패 막 이 꼬라지요. 샬롯이 엄청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최근에 한 6경기로만 살펴보면 사실 득점이 더 줄어듭니다. 그 6번째 경기에서 오클랜드 96점 내고 졌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점수는 더 못 낸 꼴이 된다. 어쨌든 최근에 그냥 점수를 되게 못 내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뉴욕, 애틀, 클파, 인디, 토롱, 오클 뭐 이렇게 만났으니까 사실 좀 수비가 좋은 애들 만나다가 시카고 정도면은 좀 해볼 만한 상대이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오바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샬롯의 공격이라고는 248.5 솔직히 말해서 좀 뚫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대신에 시카고가 이 실점이 굉장히 많은 게 보이죠. 뉴올리언스랑 143실점 마이애미한테도 143실점 이런 것들이 껴있어가지고 그 외 경기들은 전부 다 120점대 실점인지라 시카고의 수비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내일은 또 시카고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결장 상황이 꽤나 안 좋습니다. 그 전에 직전 경기 뉴올전이 시카고의 어려운 일정의 마지막 경기였다. 그러다가 좀 쉬고 나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전 여기에는 결장자들이 꽤나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도 지난번 경기 때 결장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일단은 시카고가 충분히 괜찮은 매치라고 봅니다. 결장자들이 다수 복귀를 한다면은 샬롯보다는 당연히 경쟁력이 많이 높기도 하고 3.5는 좀 반갑다고 생각할 만해요.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좀 돌아올 거라고 보고 큰 구조적인 손상이나 경기를 뛰지 못할 그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라서 시카고를 좋게 봅니다. 요즘에 샬롯에서 크니플이 참 잘하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 경기 때는 그냥 뉴욕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도 봤었어요. 저는 현 시점에서 248.5 샬롯의 공격력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좀 뛰는 팀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도 시카고가 수비적으로 야투 방어나 3점 방어들이 그냥 중위권 수준이었는데 실점이 가장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빠르게 주고받았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야투의 내용이나 3점 내용이 그닥이었는데도 득점을 이렇게나 7등 정도로 했다는 거는 많이 주고받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샬롯은 요즘 공수 양면에서 되게 다 별로다. 이럴 거면 언더보보다는 그냥 시카고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뉴욕니스는 미러키한테 좀 이제 승각이 잡힌다. 그럼 가비지가 있을 수가 있고, 미러키는 미러키는 만약에 뉴욕을 잡을 가능성이 보이면 엄청 크게 이겨야 되거든요. 적당한 승리는 큰 의미가 없어요. 경기 후반부에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자, 일단 뭐 지난번 맞대결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러키의 홈이었고, 오늘은 뉴욕의 홈입니다. 이때는 뭐 쿤보가 뜰 때이기도 하고 브런슨이랑 쿤보가 많은 득점을 하면서 호각세를 세웠는데요.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이날 뉴욕 닉스가 오펜 리바를 17개, 공격 기회가 92번이었습니다. 자유투도 꽤나 많이 던졌고 미러키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공격 기회 차이가 13번이나 더 있었거든요. 많은 오펜을 바탕으로 공격을 더 했는데 심지어 그냥 순전히 야투 차이로 졌습니다. 미러키는 적게 쐈어도 잘 들어갔고 뉴욕 닉스는 많이 쐈지만 야투의 내용이 안 좋았거든요. 이래가지고 진 거였었어요. 대신에 뉴욕은 바로 직전 경기에서 브런슨이 33점 꼽고 팀의 야투가 56.8%에다가 3점이 52%로 샬롯을 그냥 무난하게 제압을 했었습니다. 좋은 경기를 한 셈이고요. 미러키는 뭐 여전히 이제 또 쿤보가 없었었고 롤린스가 조금 이제 하긴 했는데 팀의 3점이나 자유투 이런 것들이 저조한지라 뭐 맥없이 지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뉴욕의 라인업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브런슨, 맥브라이드, 미칼, 타운스, 로빈슨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아누노비가 없을 때 뉴욕 닉스가 참 고전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드렸었어요. 제가 아누노비가 없으면 뉴욕 닉스의 이런 뭐 넬레이팅 같은 것들이 많이 감소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맥브라이드, 하트, 로빈슨 얘네 중에 누구를 한 자리로 채울 거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하트가 낀 라인업이라든지 맥브라이드가 낀 라인업이라든지 뭐 로빈슨이 있는 라인업 이런 것들을 다 좀 살펴봤는데 뭐 대부분 그래도 조금 뭐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트가 껴있을 때가 되게 좀 제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쿤보가 나오면은 뭐 어쨌든 이제 더블 빅맨인 거고 쿤보가 없을 때 포르티스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3 빅맨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단은 뭐 로빈슨을 조금 더 쓸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좀 더 이제 리바운드 단속을 하고자 맥브라이드 대신에 하트를 세운다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4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건 득실이나 이런 넬레이팅 차이가 엄청 말이 안 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표본 삼기는 조금 별로인 것 같고 이러면은 뭐 다른 거 살필 거 없이 현재 양 팀의 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미러키는 원래부터 원정을 못하는 팀이고 뉴욕 닉스는 올 시즌 홈에서 딱 1패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올랜도한테 자빠졌던 거 그거 말고는
8승 1패고 그 8승이 전부 다 마행이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뭐 7.5여도 뉴욕 닉스가 승각을 잡으면 가비지까지 있는 매치니까 저는 뉴욕 닉스를 좀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언더오버 상으로 요즘에 뉴욕이나 미러키나 딱 이렇게 믿을만한 팀들은 아닌데 미러키가 쿤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내일은 저는 아직도 쿤보가 나올지가 좀 애매하다고 보여가지고 일단은 뉴욕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내일 이제 쿤보의 유무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쿤보가 없는 기간 동안 미러키의 이런 공격에서 저득점 양상 그런 것들이 특히 많이 보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5경기 동안 이 중에 쿤보가 뛴 경기도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뭐 3점을 터졌지만은 실제 점수는 되게 안 났었다. 저는 쿤보 때문에 언더는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안 나오면 언더가 좋을 것 같고 뉴욕 쪽을 일단은 좋게 보는 게 맞는 시각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자, 지난번 맞대결 한번 볼게요. 그때 129 대 105로 이때 기준점이 아마 234인가 235였거든요. 딱 이제 기준점에 조금 미달된 경기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겼는데 초반에 1쿼터 때 77점이 났어요. 하지만 이후에 점수가 되게 안 나가지고 결국에 딱 이제 언더가 났었거든요. 엄청 적은 점수 차이로 딱 이때부터가 필라델피아가 초반엔 점수를 좀 많이 뽑는데 이후에는 언더 양상이 지속되는 그런 언업에서의 조루의 모습이 나는 그런 시기가 있던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때 이제 뉴욕이랑 붙었는데 나름대로 잘 비비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뉴욕을 마행 접근은 별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0.5로 프렌을 띄웠던 경기였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브루클린은 저득점 양상이 많이 보인다. 수비는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한테 야투나 3점 허용한 거에 비해서 수비 실점 관리는 잘 되고 있다. 대신에 공격은 좀 저득점이죠. 좀 야투나 3점의 효율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안 나는 모양새여서 요즘에 브루클린은 다시 작년처럼 약간 언더농구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포주가 결장이라고 합니다. 자, 마포주가 있을 때 없을 때 둘 다 팀이 워낙에 못하니까 둘 다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래도 마포주가 있을 때가 5.6점가량 괜찮았다고 해요. 수비에서 한 5점가량 마이너스가 있지만 공격에서 플러스 11점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포주가 있을 때가 확실히 공격이 조금 더 잘 됐는데 마포주가 없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딸리겠죠. 그리고 심지어 마포주는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24.3득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점에서도 경기당 이제 8.6개를 쏘는데 36.2%거든요. 이게 경기당 막 3개씩 쏘는 애도 거의 없어요. 근데 마포주는 많이 쏘면서 효율을 내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내일 마포주가 없다면은 팀의 3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확연한 공격에서의 하락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대신에 내일 필라델피아는 결장이 좀 많습니다. 와포드, 우브레, 엠비드, 에지컴 전부 다 이 주전급 내지 핵심 로테이션으로서의 이런 일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장이 좀 많아요. 난 이래가지고 내일 경기가 그냥 차라리 언더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게 필라델피아도 지난번 경기에서 올랜도랑 경기를 했을 때 그때 103 대 144로 찢어졌거든요. 올랜도가 기록을 세웠던 날이었었고 그날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턴오버를 엄청 많이 해갖고 올랜도보다 공격을 20번이나 덜 했습니다. 그래서 야투라든지 3점 같은 것들이 너무 안 좋았고 그냥 무난하게 맥빠지게 패배를 했던 경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나 또 결장이 많다면은 저는 브루클린한테도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브루클린도 이런 만약에 이제 마포주가 없으면은 클라우리나 클렉스턴 이런 인사이드 농구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드러먼드도 지금 리바운드 사수만 좋지 수비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승패조차 저는 애매하다고 보고 그냥 언더를 우선 차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도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밑에서 5번째라고 하는데 아마 직전 올랜도한테 144실점 때려 맞은 거? 그게 좀 크게 작용해갖고 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필라는 언더가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팀이죠. 그 다음은 인디애나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맞대결상으로 일단은 인디애나와 워싱턴 대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저번에 인디애나 토론토한테도 마지막 이제 잉그램한테 원샷 맞고 질 정도로 나름대로 선전을 했었습니다. 팀의 내용은 야투도 안 좋았고 특히 이제 백코트 쪽에서 네마드나 메서리나 다 별로였었다. 요즘에 그래서 똥게임이 종종 나오는데 그래도 한창 너무 결장자가 많아서 팀이 아주 나락을 갔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 있기는 해요. 반대로 워싱턴은 직전 경기 애틀랜타 꽤 잘하는 팀을 상대로 14연패 탈출을 했습니다. 그날 3점이 38개 중에 19개가 들어왔으니까 50%고 맥컬럼이 46점 알렉사레가 27점으로 되게 잘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코리 키스퍼트를 벤치에서 선발 올려가지고 외곽을 더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내일은 코리 키스퍼트가 결장입니다. 키스퍼트가 지금 야투가 50%, 3점이 40%거든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키스퍼트가 빠진 것도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맥컬럼이 직전 경기 때 46점을 박았다고 했는데 그날 야투가 25개 중에 17개, 3점이 13개 중에 10개 들어갔습니다. 맥컬럼은 옛날에 포트에서도 이런 폭발력이 있던 선수지만은 사실 요즘에는 나이도 좀 들었고 이런 모습들을 거의 못 보여줬거든요. 단순하게 한 경기에서 두 자릿수의 야투를 넣은 게 2번밖에 없습니다. 직전 경기랑 저번에 이제 디트로이트전. 제가 이 디트로이트전이 사실 워싱턴이 굉장히 잘 터졌던 경기고 이때 정규 시간에 이길 뻔했다. 하지만 좀 버저비터 맞아가지고 연장을 간다든지 해서 연장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2경기 정도 이 2경기만 맥컬럼이 아주 잘했던 폭발을 했던 그런 경기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워싱턴 요즘 사실 폼이 좀 나쁘진 않았었는데 저는 맥컬럼이 또 한 번 이런 경기를 연속으로 할 수 있겠냐 좀 어렵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키스포트를 지금 올려가지고 벤치가 약해진 것도 있고 키스포트처럼 폼이 좋았던 선수가 못 나오는 것까지 워싱턴이 조금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키션 조지도 제가 매번 올 시즌 성장세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퀘셔너블인지라 트렌 존슨도 쓸모가 있는 선수인데 지금 또 못 나오는 상황이라 가지고 조건은 인디애나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뭐 둘 다 좀 빠른 팀이고 워싱턴이 특히 빠른 팀이고 인디애나도 상대랑 이런 페이스 같은 것들을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저는 242.5는 언더오버는 좀 어려워 보여요. 개인적으로 나는 워싱턴이 좀 안 터질 것 같아갖고 언더를 살피고 있는데 사실 인디애나도 느리진 않은 팀이라 언더오버 보기는 별로 같고 차라리 그냥 인디애나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사실 이거는 마냥 워싱턴이 지난번처럼 연속으로 좋은 경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들에 좀 이제 꽂혀있는 거기는 한데 그 정도 생각해갖고 인디애나를 좋게 볼게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 경기는 NBA 컵 대회 현재 모습으로는 일단 디트로이트는 이기면은 올랜도를 잡으면은 맞대결 우위로 1등 진출이다. 근데 올랜도는 질 때 지더라도 적은 점차로 진다면은 그러면 2위로 와일드카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었거든요. 일단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디트로이트는 직접 보스턴한테 연승이 마감됐었습니다. 그날 이제 보스턴에서는 쾌타가 빠졌었고 그 듀렌이 되게 골밑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를 할 거다 그렇게 보이는 경기였는데 생각보다 마무리가 좋지가 못했었죠. 3점이나 야투 모두 다 썩었던 경기. 심지어 마지막에 커닝햄이 자유투를 3개 다 넣었으면은 연장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한 경기였었습니다. 되게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 13연승을 달렸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상 타이 기록이었는데 그거를 새로 신기록을 경신하지 못했던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반대로 올랜도는 직전 경기가 또 이제 최고의 경기였었죠. 그 전에 보스턴 상대로 사실 보스턴이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린지라 좀 억가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조차 벤치들이 힘을 내가지고 22, 3점 차가 나던 거를 6점 차까지 비볐다. 그랬었는데 아쉽게 진 다음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를 올랜도 팀 기록으로 전반에 86점을 낸 거, 이 쿼터에 51점을 낸 거, 둘 다 단일 쿼터, 단일 하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뭐 그래서 무튼간에 올랜도는 보스턴전에서 살짝 좀 하향세가 있었지만은 그 경기조차 벤치들이 힘을 냈다는 경기고 직전 경기 때는 그냥 최고의 경기를 한 셈이거든요. 저는 여러 번 올랜도가 지금 벤캐러가 없는 와중에서도 뭐 석스나 베인도 살아나고 바그너도 여전히 좋다. 여기다가 벤치까지 지금 좀 괜찮아가지고 폼으로는 디트로이트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팀이에요. 물론 올랜도도 홈빨이 있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심한데 올해는 원정에서도 곧잘 싸우는 와중에 있어요. 사실 이건 디트로이트가 워낙에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긴 했는데 요즘에 올랜도도 폼상으로는 그렇게 뭐 밀리진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올랜도의 프렌을 한번 보고 싶은 매치긴 합니다. 이거는 3.5여도 그리고 235.5를 받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심판에 따라 좀 달릴 것 같아요. 235면 좀 높은데 일단은 올랜도 요즘에 득점 굉장히 잘 뽑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엄청 빠른 팀으로 변모를 했죠. 얘네들도. 디트로이트도 사실 뭐 직전 경기에 야투는 삐났었지만은 그나마 득점이 적지는 않았어요. 아마 여기도 되게 좀 골밑 싸움이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둘 다 3점을 그렇게 많이 안 쏘는 팀들이어가지고 실제로 뭐 3점에 경쟁력이 있는 편도 아닌지라 골밑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파울이 불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많은 자유투가 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심판의 성향이 어떠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오바를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여기도 애틀랜타는 이미 탈락 확정이고 클리블랜드가 이제 오늘 좀 대승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좀 득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NBA 컵 대회인데 둘 다 사실 요즘에 폼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애틀랜타가 엄청난 폼을 자랑을 하다가 요즘에 좀 많이 꺾였거든요. 직전 경기 때는 워싱턴한테까지 팀의 연패를 끊는 그런 승리를 또 선물하기도 하고 트레이 형이 없을 때 한창 잘 나가다가 최근에 5경기 동안 2승 3패로 썩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야투의 기복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 다이슨 다니엘스도 개인의 이런 연속 스틸 기록 같은 것들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뭐 제일런 존슨이야 요즘에 계속해서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얘도 뭐 기복이 조금은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풀멤버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내일은요 아직까지 누가 빠진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클리블랜드가 정상적으로 베스트 멤버일 때 갈란드, 미첼, 헌터, 모블리, 알렌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넬 레이팅이 플러스 61.7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강하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 라인업으로 나온 게 21분밖에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매번 누가 아파가지고 베스트 멤버 못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내일은 아직까지 결정 상황이 크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직전 토론토전도 주전들의 다수가 휴식을 했잖아요. 그날 미첼이랑 아마 모블리만 나오고 다른 애들 다 못 나왔나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 뭐 토론토한테 또 찢기게
선택이기도 하고 미첼도 좀 부진해가지고 요즘에 클리블도 언더가 좀 있는 편이라 저는 내일 경기 241.5면은 이거는 사실 함부로 건드리기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애틀랜타가 생각보다 지금은 영이 없을 때는 수비가 괜찮고 클리블도 좀처럼 이렇게 쉽게 막 다득점으로 편하게 보는 게임이 많지가 않더라. 그런 게 문제여서 언더오버는 좀 보기가 별로일 것 같아요. 심지어 클리블랜드가 최근 5경기 동안 득점이 112.2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클리블랜드 경기는 언더오버 지금 건드리기는 별로 같아 보여요. 심지어 수비까지 괜찮은데. 그렇다고 얘네들처럼 좀 화력 폭발 가능성이나 뛸 가능성이 있는 이런 애들 매치를 또 언더보기도 뭐해가지고 저는 언더오버는 피하고 싶고 클리블랜드가 풀멤버로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만 좀 더 걸어보고 싶네요. 6.5여도 풀멤버의 클블이 제가 봤던 그대로 나온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클블조차 요즘에 좀 그렇게 막 믿음직한 선택지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많이 믿지는 않아요 사실. 자, 그 다음 경기는 유타 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여기도 일단 맞대결 하나 볼 텐데 맞대결상으로 세크라멘토가 11승 1패 9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쭉 보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유타가 딱 이제 이 시즌을 끝으로 미첼이라든지 콜리, 고베어 전부 다 떠나보낸 다음에는 아예 이제 뭐 탱킹 노선으로 잡았는데 그때 세크가 많이 이긴 거고요. 올 시즌에 세크가 잡았던 것도 이때도 아마 사보니스가 없었을 겁니다. 유타가 원정으로 갔기 때문에 되게 좀 저조했던 그런 날이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고 이것도 딱히 막 세크가 뚜렷하게 잘해가지고 이긴 거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마침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유타가 나름대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레이커스 상대로 원정에서까지 선전하는 거 하면은 또 이제 골스한테도 사실 뭐 마카넨이 너무 못해서 그렇지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요즘 그 키온테 조지 같은 애들이 꽤나 괜찮다. 팀 구성 자체가 엄청 막 지금은 노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유타의 이런 약한 턴오버가 많은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략하기 좋은 구성도 아니기도 하고 세크라멘토가 사실은 약간의 반등이 있었어요. 사보니스가 없는데도 한 2경기가량 나름대로 좀 잘했다. 덴버를 잡는 거 하면은 미네소타한테도 역전승을 거두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그냥 피닉스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졌거든요. 그 전에 세크가 한참 못할 때 그냥 그때 모습이랑 크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또 이제 홈이었는데도 그랬어요. 사실 저는 지금 세크라멘토가 한 2경기 정도를 잘해가지고 뭔가 좀 표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최근의 모습들을 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유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배를 받았는데 홈이기도 하고 유타가 여기 보면 지금 실점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팀들한테 뭐 134 실점, 오클이랑 시카고한테 144, 147 이렇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실점 수치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세크도 사실 근데 지금 주전 라인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사보니스가 없는 점이라든지 사실 뭐 그렇게 엄청 밝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매번 이제 라빈이나 드로잔 이런 애들은 어떤 뭐 팀적인 플레이보다는 개인 능력으로 이렇게 뽑아낸 애들인지라서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사실 뭐 멤버로 유타가 앞선다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유타가 조금 더 나은 팀처럼 보여요. 홈발도 있기도 하고 유타는 아직도 홈에서는 득점이 22점이 많아진다거나 그리고 뭐 득점력에서의 뭐 상승 폭도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저는 홈 유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홈에서는 4승 5패거든요. 자, 그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피닉스입니다. 여기는 NBA 컵 대회상으로 오클은 그냥 이기면 뭐 진출이고 피닉스도 이기면 진출인데 일단은 피닉스가 이길 확률 자체가 굉장히 희박한데 어쨌든 피닉스가 대승을 한다면 가비진이 있을 수 있고요. 오클이 이기는 경우에는 피닉스는 끝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 맨 마지막쯤에는 피닉스가 한 1초 남기고도 공격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맞대결상으로 오클이 6연승 중인데 근데 작년에는 오클이 3번 다 이겼을 때 피닉스의 듀란트가 전부 다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 때 미네소타전 원래부터 좀 빠듯한 상대인데 그날 스가 감기 걸렸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나와가지고 40득점이나 했다. 그냥 꾸준하게 잘하고 있죠. 요즘에 그냥 이런 뭐 최근에 폼상으로도 엄청나고 여기다가 제이덥까지 복귀를 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자, 오클라호마 제이덥인데 이제 작년이거든요. 작년 사실 팀에 그렇게까지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득점도 제이덥이 없을 때가 조금 더 괜찮았고 실점도 제이덥이 없을 때가 한 4점가량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로는 효용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이덥 나오기만 하면은 팀의 2옵션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지라 저는 뭐 일단은 추가된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은 위긴스 같은 애들 아이제아 조, AJ 미첼 이런 애들 벤치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오클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추가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피닉스는 지난번 경기 때 길라스피를 선발로 올렸었습니다. 뭐 알렌이나 던 같은 이런 3점 쏠 수 있고 혹은 이런 허슬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 없었다 보니 그냥 길라스피를 올려가지고 외곽 생산력을 더했거든요. 스페이싱 강화한 선택이었는데 잘 먹혀들었습니다.
좀 더 수비를 원한다. 그럴 때는 허슬이 좋은 구딘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 과연 구딘일지 길라스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팀의 체급상으로 피닉스는 여러가지 듀란트나 비를 보내고 빅3를 해체를 하고 다시금 부커의 원맨팀으로 간 셈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요즘에 부커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오히려 막 브룩스 같은 데 힘을 내주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은 구조적으로는 오클라마한테 좀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15.5씩이나 받았는데 그만큼 이 경기는 피닉스가 이길 가능성은 꽤나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고 오클이 이기는 게임이라면은 피닉스가 최대한 끝까지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한 뭐 오바라든지 뭐 그 정도 보고 있긴 합니다. 사실 15.5라는 기준점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도 뭐 그냥 뭐 뇌 빼고 보면은 오클라마 올 시즌 18승 중에서 10점 차 이상으로 큰 점 차로 승리를 한 빈도가 13번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확률이면은 상대가 뭐 그렇게 엄청 빠듯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무난하게 오클라마 핸승을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진짜 최종단부에 피닉스가 한 점이라도 더 득실차를 줄이려고 열심히 할 가능성 그것도 배제를 하면 안 되겠죠. 다음 덴버 대 샌안토니오 경기 있습니다. 여기도 승자가 독식하는 NBA 컵 대회 진출전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작년 3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부 다 타이트한 점수차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막 엄청 막 크게 가져가는 게임이 아니라 전부 다 프렌 내지 또 샌안토니오가 2번이나 이겼었거든요. 요키치나 웬베냐마가 뛴 경기는 2번이었는데 그때 1승 1패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둘 다 없었던 경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샌안토니오가 심지어 이기기까지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샌안토니오가 작년에 덴버 상대로 선전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덴버는 라인업상으로 이런 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브라운이나 고든 이런 주전자원들이 없는지라 저는 여기다가 이제 왓슨이나 스펜서 존슨을 넣어놨는데 근데 스펜서 존슨은 다른 친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사이즈가 필요하면은 제케 나즈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쓰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내다봤어요. 요키치와 함께 고든이나 브라운이 뛸 때와 안 뛸 때 이걸 좀 봤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뛰는 경우 그때는 플러스 14.2로 그냥 덴버답게 되게 좋게 찍힙니다. 근데 고든이나 브라운이 빠져버리면은 사실 득점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대신에 수비에서 13점이나 드랍이 된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지금 고든이나 브라운이 없어지면 수비가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지난번 경기에서는 그날 뭐 왓슨 같은 애들이 27득점인가 해가지고 고딘이나 브라운의 빈자리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대신에 또 페이튼 왓슨이나 스펜서 존스, 나지, 팀 하더웨이 주니어 이런 애들이 선발로 올라오다 보니까 덴버의 벤치 포인트가 확실히 좀 아쉬워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 그런 계산도 되기는 합니다. 심지어 직전 멤피스전은 3점이 43개 중에 22개 굉장히 잘 들어간 날이었거든요. 50%가 넘는 정도였어가지고 저는 약간 평균치에서 이탈을 한 경기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지금 이제 하퍼가 돌아왔고 웬벤야마나 캐슬이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 이제 포틀랜드 상대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거의 한 8개를 더 가져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야투 시도를 한다던가 뭐 이랬었는데 근데 야투가 너무 많이 삑났었죠. 3점도 3개 중에 1개꼴로밖에 안 들어갔고 좀 더 이제 더 승리를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약간은 아쉬운 그리고 피닉스한테는 더 야투가 안 좋았던 뭐 그런 시기도 있었어가지고 사실 샌안토니오가 그렇게 막 믿을만 하지는 않아요. 웬메냐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냥 저는 이거는 덴버가 지금 브라운이나 고든이 없는 빈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마이너스 효과 샌안토니오가 여태까지 덴버한테 꽤나 잘 비볐다든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점들 뭐 그런 것들을 꼬집고 싶은데 샌안토니오가 뭔가 기록은 잘 챙겨가고 승리도 되게 좀 똥게임으로 이겨가는 모습이 있다면은 과연 그런 것들이 덴버한테도 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덴버를 그러니까 걱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데 근데 덴버를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말 머레이가 지금 이제 요키치와 함께 뛸 때 그리고 안 뛸 때가 있는데 저는 여러 차례 이 덴버의 요키치 외에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요키치가 있을 때 좋은 경우들이 많다고 했지만 올 시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올해는 머레이가 요키치가 없을 때조차 오히려 득점도 한 3점가량 오르고 어시스트도 오르고 리바운드도 오르고 슈팅 효율성까지 오르고 당연히 요키치가 없을 때는 이런 얼마나 좀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요키치가 없는 머레이 혼자 뛸 때조차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것까지 되는 거예요. 득점이나 뭐 어시스트 이런 면에서는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야투율이나 3점도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의 원투 펀치로서 머레이도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덴버를 무난하게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저는 약간 지금 샌안토니오의 최근 웬맨야가 없는 경우에 저득점 양상도 있고 언더게임도 많은 편이고 덴버 역시 지난번 경기는 3점이 대폭발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지만은 사실 뭐 왓슨 같은 애들은 수비에 원래 재능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3점을 잘 넣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언더 쪽으로 사실 좀 고려를 하고 싶네요. 샌안토니오 프레는 사실 이건 좀 소신이 많이 깃든 거고 언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전 덴버를 그렇게 뭔가 좀 땡기지 않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매치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레이커스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뭐 AD나 돈치치 트레이드로 인한 뭐 그런 스토리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컵 대회 상으로는 레이커스 진출 확정. 댈러스는 이미 아웃이어가지고 동기부여는 크게 없는 매치입니다. 가비지가 있는 경기고요. 요즘에 레이커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좋습니다. 특히 좀 르브론이 돌아오고 나서도 수비 같은 것들이 강화가 된다든지 지난 유타전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냥 클리퍼스한테 3쿼터 이후에 하든이 없는 구간을 굉장히 잘 이렇게 조졌던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제 르브론은 갓 복귀를 한 셈이고 팀의 지금 공격 오펜스의 중심은 돈치치랑 리브스인데 최근에 5연승을 달리고 있는 기간 동안 돈치치 쭉 좋고요. 리브스도 경기당 36.6분으로 굉장히 많이 뛰는데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 좋고 야투의 효율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레이커스는 수비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상대의 세깅 수비 3점을 가장 못 쏘는 놈한테 3점을 쏘게 하고 그리고 겟 디펜스를 통해 가지고 이 수비 지원도 되게 많이 갑니다. 로밍 수비 같은 것들. 레이커스가 지금 꽤나 좋은 수비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실점 지표 같은 것들도 괜찮게 찍히고 반대로 공격은 챙겨가고 또 많이 챙겨간다. 여전히 3점은 그닥인 팀이지만은 에이튼을 살리는 그런 플레이라든지 원래부터 돈치치나 리브스는 투맨 게임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반대로 댈러스는 여전히 공격에서 답이 없는 팀으로 나와요. 대신에 수비는 괜찮다. 제가 아까 레이커스가 상대의 세깅 수비 얘기를 했는데 3점을 가장 못 쏘는 놈한테 걔만 비워주는 이런 수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댈러스는 팀의 3점이 31.8%로 거의 뭐 리그에서 아마 뒤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3점을 정말 못 쏘는 팀이고 여기도 보면 맥스 크리스티가 경기당 5.5개를 쓰면서 47.6%라고 쏘는데 얘의 3점은 무조건 틀어맞겠죠. 그 외에 이제 뭐 주전 중에서는 쿠퍼 플레이그가 26%, 뭐 워싱턴도 33%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크리스티만 막으면 누구한테 3점을 주든 간에 전부 다 레이커스가 수비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다만 이 경기는 하나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댈러스의 이런 똥게임력입니다. 클러치 승률과 클러치 게임의 빈도인데 이 클러치 게임이라고 하면은 경기 종료 시점 5분 전쯤에 그때 이제 5점 차 이내인 구간 그거를 클러치 게임의 횟수라고 하거든요. 리그에서 클러치 게임이 가장 많은 팀이 댈러스입니다. 15번이나 돼요. 아마 19경기 했는데 그 중에 15번이 클러치 게임입니다. 근데 그런 클러치 게임 15번 중에서는 5승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체 올 시즌 14패 중에서 프렌도 5번밖에 못했고 그러니까 댈러스가 뭔가 똥게임으로 잘 끌고 가기는 하는데 역배로 패배한 경기도 많았었고 결과는 못 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레이커스가 뭔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진작에 막 휘어잡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댈러스가 막 클러치 게임에 강한 편은 아니었다. 그 정도는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레이커스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수비 전술이라든지 뭐 상성 면에서도 나쁠 게 없는 매치처럼 보여요. 내일 아마 또 이제 갈매기가 돌아오냐 마냐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전 레이커스를 좋게 보고 여기다 언더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어디가 이기든 간에 일단은 2위 진출밖에 못하고 둘 다 현재 득실이 매우 형편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겨도 못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마테크 상으로는 클리퍼스가 6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클리퍼스 지금 원정 7연전을 하다가 오늘 이제 홈으로 드디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반대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지난번에 뭐 클리퍼스는 레이커스한테 많은 부분에서 많이 밀렸어요. 특히 2쿼터나 4쿼터 하든이 잠깐 들어가서 쉬는 동안 그때 좀 많이 추격을 당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카와이도 되게 별로였습니다. 제가 콜린스를 선발을 올리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그랬는데 생각보다 효과도 많이 없었고 주바치도 레이커스한테 강했던 면들을 드러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클리퍼스가 하든만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조금 못 도와주는 모양새다. 그런 얘기를 늘 했었었죠. 그냥 단순하게 지금 클리퍼스는 하든이 있든 없든 간에 둘 다 마이너스인 팀입니다. 하든은 진짜 기빠지게 하고 있지만은 너무 다른 애들이 못 도와준다는 소리고 심지어 하든이 없어지면은 득점에서 차이가 거의 한 23점이 나버려요. 대신 수비가 조금 좋아지는 게 있다고 하지만은 공격이 너무 마탱이가 가기 때문에 하든이 없어지면은 거의 한 16점가량 더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의 존재감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든도 이제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젊고 이런 수비가 빡센 그런 애들 만나면 좀 약간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클리퍼스라는 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멤피스는 굉장히 젊은 팀이거든요. 요즘에 많이 보이는 건 제가 저번에 ED 칭찬을 했었는데 그와 함께 빈스 윌리엄스 얘도 좀 칭찬할 만합니다. 얘가 이제 재작년에 멤피스의 뭐 모란트라든지 진짜 결장이 엄청 많을 때 자격줄까지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예 뭐 자원이 없을 때 그때 성장세가 조금 있던 놈이었었거든요. 작년에는 뭔가 많이 못 나왔는데 올해처럼 지금처럼 자원상으로 이탈이 많은 시점에서 빈스 윌리엄스의 출전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여기에 있는 거는 단순히 이제 ED가 없고 얘 혼자 나왔을 때 그때는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찍히긴 하지만은 둘 다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이 나오면은 니신 주점 7로 상당히 좋아진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ED에 좀 이런 것들이 크긴 하지만은 빈스 윌리엄스가 경기 중에서도 뭐 지금 요즘에 야투 폼이라든지 이런 빅맨들 살려 쓰는 거나 그런 것을 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도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멤피스가 얘네 둘이 이제 선발로 나왔을 때 그때는 꽤나 좋은 면모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멤피스라는 팀은 모란트나 자책주가 없어도 충분히 잘 굴러갔고 그런 것들 몇 번 보여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특히 그런 것들이 괜찮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멤피스의 프랭 같은 거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클리퍼스가 이제 그동안 원정 게임을 오랫동안 하다가 홈으로 온다. 작년에도 클리퍼스는 홈발을 많이 받던 팀입니다. 그런 건 있지만은 확실히 작년과는 너무 크게 차이나는 수비력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멤피스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여기다 228.5는 전 멤피스가 프레난다는 거는 그만큼 클리퍼스 상대로 점수를 좀 더 뽑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멤피스는 좀 더 빠른 팀이라고 봐야 되고 클리퍼스가 굉장히 느린 팀이지만은 최근에 득점 편차를 봤을 때 아주 적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경기는 오바도 좀 괜찮은 그런 경기인 것처럼 보입니다.